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미국과 이란의 극심한 갈등과 갑작스러운 휴전 소식이 반복되는 일이 있었죠. 투자하는데 고민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미사일 폭격 뉴스에 유가가 폭등하더니 오늘은 협상 소식에 방산주가 급락하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전쟁이 끝나는 건지 계속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슈레딩거의 중동전쟁 한복판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왜 호재와 악재가 핑퐁게임처럼 반복되는지 그 이면의 원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정유주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이 이곳을 봉쇄하겠다는 위험만으로도 시장에는 즉각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분쟁 가능성이 고조되면 WTI 유가는 보통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가 즉시 상승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급등은 투기 세력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미국의 에너지 생산 능력입니다. 미국은 현재 셰일 혁명을 통해 하루 약 1300만 배럴의 원유를 뽑아내는 세계 1위의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텍사스의 셰일 기업들은 즉각 시추 장비를 가동하며 증산에 나섭니다. 이러한 공급 탄력성 때문에 이란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유가가 구조적으로 100달러를 유지하기는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만약 극적인 휴전 소식이 들려오면 거품처럼 끼어있던 리스크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증발하며 유가를 수직 낙하시킵니다. 이 때문에 휴전 뉴스 한 줄에 정유주 주가가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방산주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비대칭 전력과 재고, 확충이라는 흥미로운 공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현대전은 이란의 저렴한 샤헤드 자폭 드론과 미국의 비싼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의 대결로 요약됩니다. 대당 수천만 원에 불과한 드론을 막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려야 하는 것이 현재 방공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든 혹은 잠시 멈추든 이 과정에서 각국의 미사일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인 SIPRI는 국지적 분쟁의 일시적 휴전이 결코 국방비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 드러난 방공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국은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에 더 큰 예산을 투입합니다. 비워진 무기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재고, 확충 사이클은 휴전 여부와 관계없이 방산업체의 실적을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따라서 휴전 소식에 방산주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매도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지정학적 키워드에 반응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사일이나 폭격이라는 단어가 뉴스에 뜨는 순간 기계들은 0.001초 만에 정유주와 방산주를 매수합니다. 반대로 평화나 협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알고리즘은 즉각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고점에 물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정유주의 경우 실적보다는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구간이 많으므로 철저하게 짧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모두가 전쟁을 외칠 때가 정유주를 매도하고 수익을 확정지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휴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언급된다면 정유주 신규 진입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위험한 선택입니다. 방산주는 정유주와 달리 장기적인 펀더멘털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쟁 분위기에 휩쓸려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휴전 뉴스로 인해 주가가 단기 급락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의 LMT나 RTX 같은 기업들은 이미 수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실적으로 연결됩니다. 지정학적 핑퐁 게임은 일시적 소음일 뿐 무기를 사려는 국가들의 수요는 꺾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중동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나 완전한 평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기보다 미국의 원유 재고, 지표와 방산업체의 수주 보고서라는 숫자를 믿어야 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월가의 오래된 격언은 지금의 중동 상황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언입니다. 포성이 울릴 때의 공포를 이용하고 평화의 악수가 나올 때의 안도감을 경계하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향후 방산 시장은 드론을 막기 위한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무기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분야로 빠르게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전환점은 휴전 상황에서도 방산주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정유주 역시 단순한 원유 채굴을 넘어 탄소 포집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가 널뛰기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거대 석유 기업들이 변화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모든 테마주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 관리이며 특히 지정학적 변수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체 자산 중에서 일정 부분만을 할당하여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주가 차트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저항선은 대중의 공포와 탐욕이 교차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급등하는 차트에 올라타지 말고 지지선이 확인되는 차분한 시장 상황에서 진입 타이밍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투자자의 돈을 빼앗아가려 하며 지정학적 위기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만 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조차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이 지금의 중동 정세이므로 확신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시장을 대하십시오. 유연한 사고방식과 빠른 판단력만이 핑퐁처럼 튀어오르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인 EIA의 주간 보고서를 매주 확인하며 미국의 실제 원유재고 변화를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방산업체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회에서 언급되는 백로그 즉 수주잔고의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뉴스보다는 딱딱한 숫자가 적힌 리포트가 여러분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알짜 정보를 골라내는 선고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20년간 발생한 중동 분쟁 데이터에 따르면 분쟁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유가가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은 70%가 넘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우리가 느끼는 공포보다 시장은 훨씬 더 빠르게 냉정을 되찾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유주는 유가 급등 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휴전 시에는 철저히 관망해야 합니다. 둘째, 방산주는 휴전 뉴스로 인한 주가 조정 시기를 장기 매수 기회로 3대 기술적 혜자를 가진 기업 위주로 선별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의 입놀림에 내 소중한 돈을 걸지 말고 숫자로 증명되는 생산량과 수주잔고를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주가를 올리지만 전쟁의 포성은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역설은 현대 시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법칙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이 된 시대에 여러분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계산으로 시장을 이기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